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CMS가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종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장 첫날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아마 이 CMS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이런 포인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CMS라는 기업의 기업 개요와 또 사업 개요, 그리고 대표 제품과 지금까지의 실적 추이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공모가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 오늘 영상에선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꼭 체크를 하셔야만 하는 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비중들, 요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긴 기간은 6개월로서 약 14,056주가량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요 36,449주, 그리고 한 달 1개월이죠 8,734주로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물량들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 의무 보유 확약에 관련된 미확약 물량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그런 좀 상황이에요. 96.96%. 혹시나 이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 어떠한 종목이 새롭게 상장이 되었을 때 그 상장일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의 심한 변동성을 좀 막아주는 그런 장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확약을 약속한 물량들은요 상장일 기준으로 1개월 물량은 1개월 뒤에나 이 물량을 팔 수 있다. 그리고 이 3개월 물량은 3개월이 지나야만 처분이 가능하고요. 6개월은 6개월이 지나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확약 물량이 가장 많죠. 96.96%였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상장이 되자마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물량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오늘의 이 상장 첫날 음봉 마감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장 직후에 즉시 매각을 할 수 있었던 물량 비율인데요. 보시면 이 국내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우리 CMS 같은 경우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좀 뭐 무겁다, 고평가다, 이런 논란들이 있던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CMS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이 대표적인 사업 개요와 주요한 고객사 같이 한번 체크를 도와드리자면, 당사는 3차원 비전 기술과 AI 기술, 그리고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을 대표 기술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된 사업 부분 보시면 지능형 로봇 솔루션과 3D 검사 솔루션, 이렇게 좀 큰 틀로 두 가지를 놓고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1번 지능형 로봇 솔루션 이쪽에서는요 물류 솔루션과 또 제조 솔루션, 이렇게 지금 현재 나뉘어지고 있고요. 3D 검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검사,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한 고객사는요, 이 물류 솔루션 먼저 보시면 쿠팡, CJ 대한통운, 또 롯데, LG CNS 등이 주요 고객이고요. 제조 솔루션 같은 경우에 현대, 그리고 기아차, 만도, 현대 모비스, 태광, 창신, LG전자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주요한 고객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CMS 같은 경우에 이 로봇의 눈, 그리고 뇌나 또 관절에 해당하는 이런 뭐 솔루션들을 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존에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어떤 이 비정형 공정들의 자동화를 우리나라 최초로 실현을 했던 그런 회사인 만큼,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큼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 다음으로는 주요 제품을 같이 한번 좀 보실 건데요. 먼저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이쪽 관련된 주요 제품입니다. 자, 우선 물류 솔루션 부분에선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제조 솔루션 부분에는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뭐 세부 분류표, 이런 뭐 비고들,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다 외워가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필요한 대표적인 키워드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산재 블라블라 있는데 요 물류만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자동화 공정과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 요 정도만 여러분들 키워드를 딱 그냥 머릿속에 넣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3D 검사 솔루션의 주요 제품입니다. 보시면 자동차 부품 관련된 3D 검사기가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3D 검사기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부 분류표와 비고까지 우리 다 보지 않을 거고요. 대표적인 키워드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요렇게만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 두신 상태에서 지금까지 주요 제품별 매출 현황도 같이 한번 좀 보셨을 때 21년도부터 24년도 반기까지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은요,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추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파란 색깔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물류 솔루션 관련된 부분만 제가 노란 색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솔루션과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는 21년도와 22년도와 23년도와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뭐 전년 동기 그리고 정확히 같은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요 연간이죠. 연간 매출인데 반해서 24년도 반기는 말 그대로 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얼추 균형을 맞춰서 비교를 하시기 위해선 이 반기 실적 곱하기 2를 이 정도를 좀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23년도 대비해서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시면 이 물류 솔루션과 제조 솔루션보다 높았던 부분이 바로 2차 전지 3D 검사기 부분의 매출이었습니다. 근데 24년도 들어오면서 반기 동안의 매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두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조 솔루션과 자동차 부품 쪽도 전년 23년도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곱하기를 2 하더라도 23년도 연간 매출액의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표시를 넣어서 여러분께 좀 체크를 도와드려 보았고요. 자, 지금까지의 이 연결 기준된 우리 시메스의 실적 추이도 같이 한번 좀 마무리로 살펴볼 건데, 우리 일단은 시메스 같은 경우에 종속회사가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읽어보시면 현재 당사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지만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요 지금 미국 마케팅을 위한 해외 영업소의 역할만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손익을 추정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자, 그래서 21년도부터 마찬가지로 24년도 반기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액 부분이요 지금 24년도 반기 1분기, 2분기 따로따로 아닙니다. 1, 2분기 합산해서 약 19억 원 정도 매출액 발생이 되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같이 좀 보셨을 때 약 75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약 73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적자예요. 자, 그래서 사실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자체는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어떤 기업이란 하나의 주체만 좀 놓고 보았을 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해도 흑자로 전환이 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메스 같은 경우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좀 이 공모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무겁다, 이 시가총액 자체가 좀 많이 좀 고평가다, 이런 논란이 있던 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의무보유 확약 비중 물량, 미확약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이 재무 추이죠, 실적 추이가 계속해서 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었기 때문에 비록 오늘 상장 첫날이지만 좀 많은 매도 물량세가 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치만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안 좋은 것만 또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영상 길이 관계상 제가 좀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지금 1편 영상입니다. 1편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도와드리고 다가오는 2편 영상에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CMS를 바라볼 때 중요시 좀 포커스를 두면서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수혜도 좀 예상이 가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가오는 2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